과거에는 환갑, 진갑 다 지나면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덧 그 나이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앞에 육자가 붙으면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런 추세를 법제화하기로 했죠. 예, 기재부가 이제 그제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열어서 노인 연령의 상향을 골자로 하는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또 저성장이 그러면서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이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노인 연령이 우리의 법적으로 보면 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현재 65세로 44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45년째로 접어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45년째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 연령을 좀 더 높여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 또 정년 실시 그다음에 경로우대 대상 이 연령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65세가 돼서 동네 노인정에 갔다가 출입정지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온 게 벌써 꽤 됐어요. 60대 후반 남성이 노인정에 안 나가길래 아들이 왜 안 나가세요 하고 물었더니 7, 80대 형들이 심부름만 시켜서 그런다는 농담 아닌 진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대체 몇 살이 돼야 내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노인들이 내가 이제 노인이야 생각하는 게 71.6세로 나타났습니다. 70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70세는 넘어야 내가 확실하게 70대가 돼야 노인이라고 인식한다는 건데요. 그렇네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몇 살까지 사느냐 수명이 아프면서 100살까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골골하는 거는 의미 없다. 그렇죠. 뭐 질병이나 장애 없이 그럼 건강한 수명 이거는 73.1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놀란 게 그럼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고용 희망 연령을 물어봤더니 네. 73.3세. 거의 건강 수명하고 똑같아요. 그때까지는 일하겠다. 그때까지는 알겠다. 근데 그게 내가 이제 건강하니까 일하겠어요. 이 의미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건데 아무래도 노후 대책이 온전하게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그래도 일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의 의미도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저 기준에 따라 보면 저는 뭐 한 10년은 더 일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노인 기준 상향에 나선 것은 이게 날로 어려워지는 나라 살림 때문이기도 하죠. 예, 지금 이제 작년 말 현재 우리 그 국가 1인당의 국가 채무를 따져보면 여기서 이제 국가 채무는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부채를 그 각 인구수로 나눈 1인당에 부담되는 액수인데 이게 작년 말 현재 2,274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인구수가 늘어나고 또 우리가 그 아까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에 따라서 복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쓸 데가 많아져서 1인당 2033년에 가면 이 액수가 무려 4,089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작년 말 현재 기준을 보면 인구가 우리가 1천만 명을 65세 이상이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말하자면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20%가 고령 인구,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2025년 올해 복지 분야에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나 뭐 이렇게 투입돼야 될 그 복지 비용만 해도 185조 6천억 원. 183조라고 하네요. 예, 183조에 이르는 이런 규모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2033년 가서 이 막대한 복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지금 노인 인구의 연령 조정서부터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노인 연령을 이렇게 높이면 실제로 국가 재정에는 나라 살림에는 도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됩니다. 그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보면은 자, 기초노령연금. 우리가 요새 기초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기초연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
그 수급 연령을 현재 65세서부터 되는 거를 70세로 높여도 정부 재정 지출에서 무려 연간 6조 8천억 원이 절감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에다 다른 노인 관련 복지 비용을 합치면은 약 그 총 11조 원의 연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덜컥 65세를 뭐 70세로 이렇게 높여버리면 지금까지 그 소득 없이 예를 들어 기초 노인연금이나 이런 데 의존하던 생활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년을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높여서 더 많은 노령 인구가 실제 생산 활동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바로 그 정년을 늘리는 계속 고용 로드맵 이것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일본에 가끔 가는데 어느 식당에서 서빙하는 할머니가 대단히 목소리도 우렁차고 굵으세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72인가?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계속 고용 로드맵. 한마디로 첫 직장이나 일자리에서 은퇴를 해도 계속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장기 플랜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정년이 현재 60세로 돼 있습니다만 이걸 넘겨서도 더 생산 활동에서 일을 해서 우리의 노동력도 충원을 하고 또 노인들에게 어떤 제대로 된 일자리도 제공을 하는 이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계속 고용 로드맵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한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정년을 일단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하는 이런 한 3가지 모델이 있는데 우리 노동계에서는 이 중에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말하자면 65세까지 정도 인상해달라. 일괄적으로. 예, 높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덜컥 정년을 그냥 연장해 놓게 되면은 어떤 많은 그 고임금 특히 이제 연조가 높은 우리의 경우는 그 임금이 지속적으로 입사서부터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관리직 임원들은 예. 뭐 돈만 또 축낼 수도 있어요. 임원뿐만이 아니고 그냥 평사원이라 하더라도 퇴직에 가까운 데 되면 우리는 신입사원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운 이런 임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년만 연장한다 그러면 기업 경영에 미치는 그 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크고 특히 청년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재고용이나 임금 제도 개편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첫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실제로 50대 말, 더 빨리 하는 분도 있죠. 60대 초반 사이입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아니고서는 대개 국민연금이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60대 중반 가까이 돼야 합니다. 일하지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 시절에 정년이 55세로 줄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중반이 돼야지 연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 나이를 기준으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55세에서 64세 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조사를 했더니 네. 이게 이제 71.6%인데 사실 이 참가율에는 실업률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업률이 근데 얼마 되지 않아요. 빼고 나서 실제 고용률을 봐도 69.9%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10명 중에 지금 7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네요. 또 이 특히나 60세,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많이 오른다죠? 네, 지난해 16만 8천 명이 60대 이상의 16만 8천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20대, 30대, 뭐 40대보다 더 많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이 상승, 가입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러면 몇 살까지 일하고 싶은가 이걸 물어봤을 때도 지난해 2024년 말 기준 73.3세였잖아요. 네. 이게 2019년, 그 5년 전에 비교하면 그때가 72.9세였던 걸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70.5세였던 걸 비교해보면 0.8세가 5년 사이에 거의 한 살 가까이 내가 1년은 더 일하겠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자, 앞으로는 그 0.8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부뿐 아니고 고용주, 즉 기업, 그리고 노동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들이 미칠 사회적 또 경제적 충격, 여파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권기섭 그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이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런 조치 없이 대책 없이 법정 정년만을 연장한다면 청년 채용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이러한 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무책임한 그렇죠. 그러한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2016년에 법정 정년을 60세로 높일 때 그때와 같은 충격이 다시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네. 2016년에 정년을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서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인피라고 그러죠. 예, 아마 직장인들은 잘 아실 텐데 네. 이제 그 정년을 늘리는 만큼 늘어난 정년의 경우는 기존에 받던 최대 임금에서 예를 들어서 첫 해는 80%만 그 다음에는 뭐 70%,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50%까지 뭐 깎아요. 50%까지 이런 식으로 좀 깎은 상태에서 정년을 더 연장하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놓고 노사 간에 엄청난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노조들에서는 아니 나 하는 일은 지금까지 그전과 똑같은데 왜 80%로 깎고 70%로 깎느냐 이러면서 법적 분쟁과 노사 분규가 굉장히 심했는데 때문에 이제 한 4월까지는 바로 이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정부가 노사합의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내놓고 그걸 토대로 정년 연장을 논의돼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노인 소리를 놓고 이걸 언제로 하느냐를 놓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지금의 노인들이요, 사우나, 스파 이런 것보다는 동네 목욕탕에 무슨 탕, 덕수탕. 저도 뭐 저 시골 출신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세 글자가 주로 많아요. 거기에 더 친숙한 세대입니다. 요즘은 찾아보기가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1,000원짜리 목욕탕이 생겨서 화제가 됐어요. 함께 보시죠. 아 여기가 네. 목욕탕이에요. 근데 목욕탕이 가격이 좀 딴 데랑 조금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는 단돈 1,000원이면 65세 이상 우리 중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목욕탕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해서 단차를 좀 낮추고 또 손잡이를 곳곳에다가 설치해서 위험을 좀 예방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사이드 이렇게 다 손잡이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비상벨을 울릴 수 있도록 비상벨도 곳곳에다가 다 설치를 했고요. 네네. 제가 생각했던 동네 목욕탕 모습보다는 훨씬 더 스파에 가깝네요.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자, 입장 자격을 보니까 저도 아직은 몇 년 더 있어야 갈 수 있더군요. 주민등록증으로 제시한 65세 이후부터나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이거는 서울 중구에서 이제 23년 12월부터 문을 연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인기가 지금 아까 화면으로 보신 그 1,000원 목욕탕이라고. 글쎄요. 예, 이 1,000원 목욕탕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게 보면 남성 칸, 여성 칸이 이제 층을 달리해서 있는데 이 여성 목욕탕의 경우는 2024년도 작년도 이용객이 그 무려 1만 명. 오, 만 명. 그래서 접수율도 다 100% 꽉 수용 인원을 다 채웠다는 거죠. 저렇게 싼데 안 가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여기에는 그 어르신 건강 증진실이라고 일종의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가지고 월 15,000원이면 그 어떤 여러 가지 헬스 시설을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노인 복지인데 그래서 이제 중구청 같은 경우는 이 노인들의 사랑방 같은 식으로 어떤 그 심신의 어떤 건강도 다지고 또 서로 외로움도 달래는 이러면서 어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중구에 저런 시설이 있으니까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확산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동네 목욕탕의 상징은 높다란 굴뚝이죠. 드라마 또 목욕탕집 남자들 저도 즐겨 봤었는데 이게 벌써 꽤 됐어요. 하지만 목욕탕 굴뚝이 지금은 흉물 취급을 받으면서 철거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목욕탕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죠. 네,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이 방영됐던 게 95년, 96년이었거든요. 아이고, 30년쯤 됐네요. 네, 그런데 그때는 드라마에서 보시면 부잣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마치 이제 근거가 있든 없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감염 우려로 많은 분들이 가지 않으면서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고요. 네. 거기다가 또 요즘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수영하거나 헬스하고 나서 거기 목욕 시설 있잖아요. 수영장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목욕탕이 어려워졌고 거기다가 전기세 오르고 수도세 오르고 인건비도 급증해서 점점 이 이제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대부분 집에 목욕탕 있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않죠.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은 이 동네 목욕탕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셨는데 그럼요. 사실 그냥 목욕탕이요 건강 위생만을 챙기는 공간이 아니라 친구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이런 어떤 정서를 교류하죠. 정보도 교류하는 장이거든요. 힐링센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그 중구의 어르신 목욕탕처럼 어떤 복지관이 정부 지원으로 그 안에다 목욕시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상 교수가 내기도 했는데 저도 상당히 복지관이라는 게 사실 취약계층의 어떤 그 이용자의 90%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오시는 김에 목욕탕도 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전국 방방곡곡에 좀 늘어나야 이런 게 참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동네 목욕탕 갔다가 바나나 맛 우유 하나씩 드시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동네 목욕탕과 함께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게요. 각종 진료 또 치료비 지원입니다. 고지혈증 진료비도 이제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요? 예, 이제 정부는 그 만성 질환 등록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 고지혈증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 고지혈증도 진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 정부는 이제 2009년서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만성 질환으로 등록 관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네. 여기에 고지혈증까지 추가해서 3대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서 본인들 부담의 진료비가 무료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지혈증은 웬만한 그 노인분들이 다 앓고 계시니까 네. 그걸 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개를 다 앓고 있는 분도 있고 한두 개 앓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다른 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액수가 1회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받으면 이것도 큰 부담이고 그래서 이걸 또 지원해주면 역시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지혈증 환자 65세 이상에 지원되는 진료비는 지금 우리가 1,500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약값의 경우는 이제 2,000원까지를 지원하고 그걸 넘으면 본인이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 따르면 그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등록관리 사업의 누적 등록 환자 수가 현재 70만 4,800명으로 이제 이게 2012년에 첫 시행될 때보다 무려 3.4배로 급증해서 많네요. 많은 이용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배 가까이 이제 늘고 있으니까 저런 게 또 선별적인 노인 복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